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마감한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여러분 마음고생시킨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돌파구, 해결책, 또 해법까지도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을 끝까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남아있죠. 바로 방송 마지막에 공개되는 멘토님의 오아시스 공략주입니다. 이 정글 같은 시장에서 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속 하나의 생명수가 되어줄 종목이니까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 50분 동안 말끔하게 해결하시고요. 다채롭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 더불어서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까지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시장은 또 어땠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끌어올린 나스닥 지수가 국내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등으로 인한 휴장, 또 금요일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6월 FOMC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관망세가 짙게 낀 하루였고요. 양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는 전장 대비 0.16% 오른 2,558.81포인트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개인이 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53% 전일 대비 내림세를 걸었습니다. 843.23포인트로 장문을 닫았습니다. 지수 대비 하락 섹터가 많은 미적지근한 시장임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상승부를 켜낼 종목들 찾아내야겠죠.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든든한 전문가님 소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을 장식해주시는 분이죠.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하이스트 전문가님 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이 50분 또 힘차게 달려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오늘 전문가님을 처음 뵌 분도 있으실 테니 전문가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마치 정글 속 하이에나처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종목을 선별해서 이름 그대로 하이스트의 수익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또 전문가님의 주특기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오차 없는 수익을 가져다 드리는 건데요. 누구나 따라올 수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문가님만의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쉽고 정확하고 또 스마트한 매매법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이스트 전문가님 하면 전문가님의 왼팔이자 왼손 역할 그 이상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우리 하이스트 봇을 빼놓을 수가 없죠. 수급이 몰리는 종목, 잘 가줄 예쁘고 매력적인 종목만을 쏙쏙 선별해주는데 과연 이번 주에는 또 어떠한 강한 종목을 포착해줬을까요? 베스트 한 종목 뽑아왔습니다. 바로 체크해보시죠. 지난 목요일에 포착해준 성문전자가 포착 이후 상승률이 또 대단합니다. 무려 22%가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개별 종목별 장세에서 어김없이 잘 가줄 종목, 잘 가는 종목을 계속해서 포착해주는 건 역시나 어김없이 우리 하이스트 봇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지지 않고 우리 전문가님도 이와 같은 수익을 또 든든하게 챙겨주고 계십니다.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4월부터 현재까지는요 181%의 누적 수익 실현을 도와주셨고 또 지난 방송 이후 함께 하셨더라면요 SY 단 한 종목으로 단 2거래일 보유하시면서 약 9%의 수익까지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매포트는 지금 흘러내린다. 혹 어떻게 운영해 가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 하신다면요 전문가님이 짚어주시는 종목, 또 우리 하이스트봇이 포착해주시는 종목으로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꼼꼼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좌측에 QR코드 띄워드렸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생긴 QR코드 우측 하단에 방송 내내 나갈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얼른 가져오시고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 우측 하단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하이스트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입장 기회이니만큼요. 꼭 들어오셔서 다가올 6월의 매매 전략도 촘촘하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내 종목이 많이 아파요.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어떻게 진단받으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과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죠. 종목 상담 신청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두 가지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남겨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전문가님과 1대1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화 상담 방법입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 샵 3989번 누르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나와주시는 분이죠.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픈 고민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의 마지막 투자의 정글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렛츠고! 네, 안녕하세요. 불금의 남자 하이스트입니다. 또 일주일이 손살같이 지나갔는데요. 전일 미증시 상승 대비해서 국내 증시 금요일 장이라 정강 후약 흐름으로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장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 연휴 월요일 앞두고 좀 기대감이 좀 컸었던 투자자분들 금요일 장은 이미 끝났으니 이제 마음 편하게 다음 주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오늘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장 전에 한 분이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대세 상승장이 앞으로 쭉 이어질 수 있나요?라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매하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르겠다입니다. 시장에서도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될지 아니면 이게 가짜 상승장일지 의견이 좀 분분하고요. 지금 부채 한도 이슈가 거의 뭐 마무리 단계잖아요. 6월 엑스데이트 앞두고 바이든도 이제 공화당도 디폴트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전 세계 유일하게 나라의 빚이 한도가 정해져 있는 나라는 미국과 덴마크밖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한도를 정해놓으면 좀 빠듯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만큼 한도를 느긋하게 주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써라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아시겠지만 전 세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거의 물 쓰듯이 나라의 세수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자금이 좀 빨리 고갈됐고 매해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곤혹을 좀 겪고 있지만 2011년도로 돌아갔을 때는 그때는 정말 질질 끌다가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정말 철퇴를 한번 맞았습니다. 그때 저희 코스피 지수가 2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가 강등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못을 박은 만큼 시장에서는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6월 FOMC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리 동결 확률이 아마 이번 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90%가 넘었었거든요. 저도 방송에서 6월은 무조건 동결이다라고 목소리를 좀 높였었는데 오늘 거의 반반 확률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미국 1분기 GDP도 양호하고 지금 아직 고용도 굉장히 탄탄하다. 그리고 오늘 저녁 PC 발표까지 나온다면 아직 인플레이션은 둔화가 눈에 보이지 않고 최근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을 종합해보면 한두 번 정도 더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 시장의 흐름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도 6월 달에는 동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다음 달 CPI 발표가 나온다면 그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이 박스권에서 좀 맴돌 거라고 여기다 보니까 상승도 하락도 애매하다고 저는 정리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저 앵커님이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4월 달 수익뿐만 아니라 제가 12월 9일부터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하면서 안내드렸던 저희 노란톡방의 수익을 다 합치니까 대략적으로 한 70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도 뭐 수산중공업이라든지 2% 3% 짧게 수익 난 종목이 꽤 있는데 왜 안 올랐지 의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3% 미만의 수익은 올리지 않습니다. 슬리피지 생각하면 거의 커피값 수준이라 네, 올리지 않고 진입을 한 지 한 달이 좀 지난 종목들도 기회비용 생각하면 그걸 수익이라고 우기기가 좀 애매해서 올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하이스트봇.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하이스봇은 일종의 검색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런 검색기를 절대 돈 주고 사지 마시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검색기 종목이 순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포착해서 그 당일날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많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가기가 힘든 이유가 손이 느려서거든요. 한 분이 저한테 단타 그러니까 스캘핑 종목을 빨리빨리 수익을 챙기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손이 빨라야 된다고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순간적인 종목이 포착이 되고 그 종목이 VI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VI 걸리고 난 뒤에 또 급등까지 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만큼 손이 빨라야지 이런 종목들 대응이 좀 가능하다 보니까 저는 손이 느리거나 직장 생활하시고 자영업하시고 생업이 있으신 분들 검색기 종목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물론 저희 노란톡방에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종목만 매매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익은 꾸준하게 챙기실 수가 있다 보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수익률 제가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한다면 SY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시초가 이하로 분할 매수하라고 좀 알려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당연히 우크라 재건 관련 섹터로 지난주부터 우크라이나 영부인뿐만 아니라 G7에서 저희 대통령님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면서 또 지원을 약속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은 제가 데모랑 뭐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최근 대장이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웰바이오텍 쪽이 강하게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류 관련 섹터로 해서요. 근데 저는 SY가 지난해 가장 중요한 모듈러 주택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크게 파괴가 됐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그러면 급하게 일단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듈러 주택이 가장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갔고요. 화요일 날 급등이 나와서 일단 짧게 정리하고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눌러주면 또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수익률 같은 경우는 뭐 짧게 수익을 보신 분들도 10% 이상 수익을 그날 챙기셨고요. 그 다음 날 파신 분은 20%가 넘는 수익률을 좀 가져가셨다라고 여기 보시면 아쉬운 점은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진입한 시점 대비해서 오늘 상한가 금액을 상한가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 만에 딱 50%가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이 수익을 다 안겨드렸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못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다음에 또 우크라 재건 종목도 지금 들어갈 거잖아요. 다음에는 좀 더 큰 수익으로 제가 안겨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크라 섹터에서 조금 더 길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굉장히 앞으로 시장은 큽니다. 왜냐하면 1200조라는 규모 제2의 마샬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우크라 재건과 비슷한 게 이제 네옴시티입니다. 약 1000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다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SOC 산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경기 침체보다는 소프트 랜딩, 정말 완만한 경착륙을 기대하는 지금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5월달, 6월달이 좀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은 시장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러면 언제 좀 힘들 것인가? 금리 인하가 제 예상으로는 올 한 11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전 10월 정도에는 지수가 좀 강하게 그래도 한 번은 눌러주지 않을까. 그래서 9월부터는
인버스라든지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할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시장에 대한 대응은 꼬박꼬박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거지만 매크로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장을 너무 깊게 파고들다 보면 시장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지금 올라가는 게 이상하다. 그럼 좋은 종목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시장이 좋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장이 좋든 안 좋든 그중에서 짧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좀 편안한 자리에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사인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적어도 입장하시고 방송 보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AI봇 포착 종목이에요. 성분전자 25일 날 AI봇이 포착하고 당일날 22%가 급등이 나왔지만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 그리고 증착 필름 판매 호조라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 이후 눌림목을 겪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때 포착이 됐습니다. 성분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16년도 정도 예전 반기문 전 대사의 대선주였죠.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배,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런 테마주 종목들은 특히 이제 정책주 그리고 대선주 아마 수익을 보신 분들은 큰 수익을 안길 수 있다고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고점에 따라 사게 되면 하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 10배가 올라서 그 자리를 그대로 내려왔어요. 고점에 사시고 손절을 못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손실을 감내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 종목들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 고점에서는 따라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돌았어요. 이번 주에는 뭐 식량주 종목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라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거든요. 이 종목이 어제 장중에 28%가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삼성전자가 시총이 한 410조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의 2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장중 28%의 급등이 나오면서 전일 나스닥 증시가 급등이 나왔는데 당연히 오늘 저는 기대를 좀 했었어요. 장 초반에 커플링으로 시초가는 당연히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아무리 금요일 장이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좀 마감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저희 노란톡방에서 오늘 장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거기서 딱 한 줄로 답변 드렸거든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장은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았던 적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절대 이런 그 검색기라든지 너무 추정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가치 투자가 국내 투자에서는 정답은 아니고 두 번째로 너무 이제 많은 그 기술적 분석에 너무 매몰되시거나 확증 편향이라든지 생존 편향에 너무 치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잠시 후에 종목 진단을 또 할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매수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어떤 바둑을 둘 때라든지 장기를 둘 때 훈수를 하고 옆에서 지켜볼 때는 전체 판이 보이잖아요. 근데 경기에 딱 들어서는 순간 시야가 좁아지고 내가 산 종목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편향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넘어서기 힘들다는 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힘들 때는 조금 더 멀리서 냉정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세력의 움직임을 꿰차고 있다던가 남들이 모르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시장의 정보는 누구나게나 공평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타라는 공식 사이트를 볼 수도 있고 네이버 구글링을 통해서 뉴스가 정말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가지가 쏟아지잖아요. 그걸 또 필터링하고 팩트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아요. 대신 시간이 많이 필요할 뿐입니다. 대신 종목을 사서 그 종목의 사랑에 빠지신 분들은 제가 좀 이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잠시 후 종목 진단 시간 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비중
그리고 사연 올려주시면 제가 정확한 종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번 달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장 홀로 대응하기 참 힘드시죠? 정글 같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에 빨간 불을 켜줄 종목을 선별해내야 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종목들로만 내 포트를 꾸려가고 싶다. 그래서 내 계좌의 색을 뒤바꾸고 싶다 하신다면요. 하이스트봇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강한 종목을 포착해줬지만요. 이번 주도 또 어김없이 새로운 강한 상승 탄력 가진 종목을 포착해줬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요. 무려 22%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성문전자와 같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 또 포착해줬습니다. 왜냐? 수급이 몰려주기 때문에 잘 가줄 종목만을 하이스트봇이 골라내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님도 트렌디한 단기 전략을 바탕으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한 종목으로요. 약 9%의 수익을 안겨드렸고 지지부진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합 181.6%의 수익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남은 5월의 이 거래일도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6월의 매매 전략 촘촘하게 세워가고 싶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죠. 함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하이스트 검색 후 입장하셔도 좋은데 나는 검색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생성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거 톡 하고 누르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다 들어오셨을까요? 그럼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 남겨주셨을지 첫 번째 고민부터 만나보시죠. 진격의 콩이님께서 문의 주신 갤럭시아 머니트리 10,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보유 1년 넘은 것 같아요. 지인 추천으로 반려주식 되고 있어요.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님 버릴까요? 미치겠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종목 종가가 5,800원까지 떨어졌는데 작년까지 굉장히 핫했던 또 종목이죠. 어떤 또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의 진단 바로 들어보시죠. 네, 요즘 반려동물은 시장이 커지고 많이 키우시는데 반려주식은 저는 좀 빨리 좀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안에 보통 반기, 분기, 1년 정도를 보유했을 때 그게 수익권이면 추세라고 하잖아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게 맞지만 이걸 하락이 됐을 때는 최대한 빨리 내 계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제가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2021년도부터 좀 굉장히 많이 다뤘던 종목이라 언급을 드리자면 주봉을 한번 볼게요. 2021년 초반때 한 4, 5월 달에 거래량이 엄청 들어오면서 4,000원, 5,000원대 많은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박스권 횡보를 겪으면서 2021년 하반기에 NFT 열풍이었잖아요. 그 NFT 미술품이 수천억을 호가에서 팔리고 뭐 원숭이라든지 이런 NFT 상품이 어마어마한 비싼 가격으로 이 희소성이라는 가치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 이후로 시장에 돈이 엄청 풀렸었잖아요. 사치품이라든지 희소성 이런 걸 돈을 주고 사면 나중에 더 가격이 뛸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NFT 플랫폼, NFT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4, 5천 원대 머물러 있는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한때 2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21년 초반때 4,000원, 5,000원대 모았던 물량들이 10,000원 이상, 13,000원 이상 이 부근에서 대량적으로 누구한테 넘겼을까요? 개인들한테 넘긴 거죠. 지금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10,000원에 비중이 20% 정도 가지고 계신다면 10%씩 10%씩 만약에 분할 진입을 했을 경우 10,000원 위에서 한번 사고 10,000원 이하에서 한번 사셨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왜 이 부근에서 한번 사셨으면 저점 이제 2022년 초반때 8,000원대 이렇게 다지고 있을 때 물을 한번 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8,000원이 깨졌을 때
는 정리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이걸 왜 정리를 못 하셨을까? 당연히 알고 있죠. 손절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돌아가서 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급등 이후로 눌림목이 어느 정도 겪었잖아요. 올 초에 제가 1월 달에 아마 저희 노란톡방에서 NFT 관련 설명드릴 때 두 종목 제가 딱 집었었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 하나랑 갤럭시아 머니터리. 근데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올해 1월 초에 급등이 나왔을 때 제가 추천드린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지부진했어요.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 먹고 나오자마자 폴라리스 오피스가 날아가더라고요.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200~300% 날아갔었는데 지금 매집 만약에 이제 1월 초에 매집 물량이 들어왔다 생각하면 3, 4월부터 5월 달까지 이렇게 밑으로 쭉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과 지금 제가 빨간색하고 이 부분이 좀 비슷하죠. 흐름이 어느 정도 눌리게 된다면 그 비트코인이죠.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이 내년에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반감기라고 해서 반감기 전후로 이제 암호화폐가 큰 대세 흐름이 나오는 시기가 내년 초다. 그래서 NFT도 당연히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따라서 올라가는 게 NFT예요. 그 내년 반감기까지 정말 손가락 빨고 반토막 된 종목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셔야 되냐. 그것도 비중이 20%잖아요. 비중이 20%입니다. 다른 종목을 못 사요. 제가 확실하게 간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NFT 시장이 활성화되면 갈 수도 있다. 근데 거기까지 기다리기 힘들죠. 왜 일봉을 봤을 때는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핀테크라고 해서 전자 결제 쪽에 대부분 매출액이 나옵니다. 60%가 넘는 부분이 보통 뭐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면 문자라든지 이런 메신저가 오잖아요. 뭐 갤럭시아 쪽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결제했을 때 그런 부분이 핀테크 사업으로 대부분 수익을 얻고 있고요. NFT 특히 STO라고 해서 작년부터 신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 시장이 활발하게 커질 거라는 얘기가 올 초에 나왔었는데 올해 2월 이후로는 그런 뉴스를 쉽게 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다른 쪽으로 이미 수급이라든지 트렌드가 옮겨갔잖아요. AI라든지 로봇 쪽에 이미 2차 전지, 반도체까지 수급이 몰려 있는데 STO 증권은 토큰 쪽으로도 바람이 불려면 그만큼 이슈가 시장에 발생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이 관련 종목들이 장기간 매집이 이루어졌을 때 한 방 터트릴 수 있는 부분이라 언제 간다고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AI 차트 같은 경우는 5,500원이 이탈됐을 때는 칼같이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차, 2차, 3차 익절가 포함하면 한 7,300~400원 부근 올라온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을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비슷해요. 이걸 10,000원, 15,000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암호화폐가 예전 가격, 2021년 가격으로 회귀가 되고 그에 따른 NFT 가격이 정말 폭등이 나온다면 플랫폼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미지수가 확률적으로 얼마만큼 되냐 그리고 기간적으로 얼마만큼 기간을 기다려야 되냐에 따라서 그 기간을 저는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5,500원 이탈됐을 때는 정말 칼같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나올 때는 비중 20%를 3분의 1로 나눠서 1차 익절가가 한 6,400원, 2차가 6,800원, 3차가 한 7,4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분할로 칼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거나 자동 감시 매매를 미리 걸어놓고 저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직접 보고 정리하려면 손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자동 감시 매매를 걸어놓고 대응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갤모트 고민이 너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따라서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도 내 보유 종목의 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여러분의 고민 내용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종목 상담 전화로 원한다 하신다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종목 상담 신청 방법 틈틈이 나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들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시간이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나와 주시는 분이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남은 5월의 이거래일도 유종의 미를 걷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우측 하단에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하나 생성됩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 검색하게 되신다면 투자의 정글 하이스트 9글자 검색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하이스트 멘토님 또 AI봇과 함께요. 여러분의 계좌의 색을 빨갛게 물들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고민도 만나봐야겠죠? 또 어떤 사연 남겨주셨을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머리 빗는 네오님께서 문의 주신 금양, 진입가 55,000원, 비중 8%, 콩고 광산 보고 샀는데 올라올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3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나왔는데 특히 오늘은 6%가 넘는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매매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우리 진단 또 바로 받아보시죠. 금양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 진단 벌써 한 2번, 3번 정도 말씀을 좀 드린 종목 같아요. 저도 작년에 너무 애정이 깊었던 종목이고 아마 리튬 관련 섹터 중에서는 텐베거 종목으로 처음 우뚝 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알게 된 게 지난해 1월인가 3월이었어요. 그때 언론 뉴스에서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금양이라는 종목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국내 세 번째 원통형 배터리, 예를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다음에 금양이라는 종목이 떠오르고 있다. 근데 이게 그 배터리 차,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아니라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전기 자전거라든지 전기 킥보드라든지 전동 기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크지 않다. 그리고 소형 나중에 전기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이 과연 얼마만큼 클지는 제가 잠시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당시 4,000원대, 5,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얼마 전 주봉으로 봤을 때 4월 14일에 9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18배가 뛰어온 거죠. 거의 20배 가까이가 뛴 겁니다. 저점 대비해서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과연 10배, 20배 늘었냐? 1분기 제가 실적 발표보다는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도 줄고 오히려 적자 전환이 됐어요.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까? 리튬 관련 섹터거든요. 콩고 강산뿐만 아니라 수산화 리튬, 정제, 그리고 최근에는 몽고 강산까지, 그리고 한 보겠죠. 거기 이제 홍보 이사분이 유튜브라든지 언론에 나와서 좋은 이제 2차 전지 종목을 찝어주시면서 금량을 또 같이 띄우다 보니까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 외로도 파셔라. 내달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됩니다. 금량뿐만 아니라 코스모 화학이 편입이 되면 이제는 대놓고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4,000원, 5,000원짜리 종목이 지금도 5만 원대예요.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과연 이 지금 시총이 한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3조였는데 지금 좀 내려가서 2조 8천억 정도 됐을 겁니다. 이 2조 8천억이라는 시가총액 회사의 가치를 과연 대변을 해줄까? 그리고 두 번째, 지난해 콩고 강산 때문에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누르는 걸 최근에 몽골 강산 때문에 다시 끌어올렸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예능을 한번 봤어요. 그 몽골을 배경으로 예능 프로그램이 재밌게 좀 봤었는데 그 황량한 그 몽고 쪽에 산에 만약에 진짜 리튬이 있다, 당연히 실사라든지 다 했겠죠. 근데 언론에서는 그 가치가 100조다. 근데 그걸 지분을 60%를 800억에 산다. 100조짜리를 100조짜리를 한 60%딱 떼가지고 800억에 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러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은 후보죠. 당연히. 저는 투자가 상식을 좀 크게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리튬이 막대한 양이 매장돼 있다 하더라도 예능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 도로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가서 채굴하고 그걸 과연 또 배라든지 비행기로 또 실어 와서 국내에서 정제를 또 하고 이런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들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또 금량 또 하나 또 이슈가 자사주를 계속 또 매각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유튜버 쪽에서는 200만 주다, 최근에 언론 회사 쪽에서는 100만 주 매각을 할 거다. 100만 주만 매각해도 지금 5만 원대 500억이라는 자금이 확보가 됩니다. 예전에 4,000원, 5,000원대 있을 때 최대 주주 지분 가치가 지금 200만 주만 팔아도 그 회사 그 최대 주주 지분 가치만큼 파는 거거든요. 누가 이득일까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득일까요? 회사가 이득일까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과연 지금 계속 매수해서 정고점을 뚫고 갈 수 있는 확률과 공매도가 앞으로 재개가 될 거고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지는 아직 않았지만 1분기를 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컨센서스라든지 회사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을 때 그 괴리감이 얼마나 깊을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굳이 이 가격에서는 저는 잡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고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시간 외로도 정리를 좀 하시라고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금양의 진단도 만나봤습니다. 진격의 콩이님께서 고민 해결 감사하다고 톡을 남겨주셨는데요. 고민 해결 속 시원하게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러한 전문가님의 코멘트 계속해서 듣고 싶다 하신다면요.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노란 톡방입니다. 톡방 들어오시면 더 다채롭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 그리고 건강하고 예쁜 좋은 종목들이 또 가득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입장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하이스트봇이 포착해주는 급등주뿐만 아니라요.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까지도 1+1으로 또 다 챙겨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죠. 함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하이스트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름 아닌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입장 기회이니만큼요. 시간 내에 꼭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방송 시간 반절이 훌쩍 지났으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고민도 만나볼까요? 킹덤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참 힘드네요. TPC 글로벌 문의 주셨고 매수가는 3,205원, 비중 19%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약 손실 중이신데 어떠한 매매 전략도 세워가면 좋을지 고민 해결되실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TPC 글로벌은 저도 노란 톡방에서 사인을 드린 종목입니다. 아직 정리 사인도 안 드렸고 분할로 모아가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주봉을 보면 이렇게 쭉 하락 추세 이어오다가 거의 모든 종목이 1월부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어요. 그 이유가 종목에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코스닥 지수가 1월 달에 급등이 나오면서 대부분 하락 추세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를 멈춘 다음에 주봉으로 이렇게 하단 지지를 받고 있죠. 3,000원 부근. 지금 현재 3,000원대 일단은 지지, 단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오늘 지수가 좀 밀리면서 버티다가 살짝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손절선이 한 2,800원 정도 AI 차트는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하고 분할 매수의 영역이라고 보는 이유가 TPC 글로벌은 로봇 감속기 테마입니다. 그리고 시총이 굉장히 가벼워요. 로봇 감속기 하면 떠오르는 딱 두 종목 있으실 거예요. 한 종목은 SPG, 하나는 SBB테크라는 종목이 떠오르실 거예요. 왜? 삼성에서 과거 이제 올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 쪽에서도 로봇을 눈독 들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속기다. 그래서 SPG, SBB테크 1월, 2월, 3월 상승폭을 보시면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TPC 글로벌도 그러면 로봇 감속기 섹터인데 왜 안 움직일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직 저는 물량을 확보를 좀 못했다고 보는 이유가 일봉으로 봤을 때 2월부터 3월까지 저점 2,000원대 거의 한 초반 2,800원대 중반에서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요. 누군가는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물량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밑에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2,000원대 중반에서 모아서 3,000원대 후반 거의 4,000원 부근에서 털었을까? 저는 다 털지 못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비해서 털기에는 그 매도 물량, 고점에서 매도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큰 거래량이 동반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털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쭉 눌러서 어느 정도 박스권, 3,100원대 박스권을 그리고 최근에 살짝 내려오면서 3,000원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3,000원에서 3,200원 사이는 박스권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분할로 매수를 한번 해봐도 괜찮다. 그리고 제가 손절가 한 2,800원 정도 다 썼는데 지수 때문에 만약에 2,800원이 깨진다.
손절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2차 매수로 저는 사인을 드릴 생각입니다. 단순 지수 때문에 밀리고 시총이 이렇게 가볍고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뭐 부채 비율이 몇백 프로가 된다거나 유보율이 아예 없어서 주주 변경 유상증자의 또 위험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예전에 배임 횡령건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고 제가 차트 다시 한번 좀 띄워드리지만 여기 그 세력선이라고 있어요. 세력 예측 지표에서 약간 형광색으로 보는 여기 세력 이 선이 있는데 세력선이 아주 밑으로 꺾이지 않았다는 건 누군가 강하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털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기다림에 지친 그리고 거래량 없이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물량을 던지는 건 오히려 분할 매수로 쌓아간다면 나중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분할 매도로 가지고 있는 비중만큼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 되지만 분명히 모든 종목에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AI 차트는 2,800원 정도 마지노선을 긋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밑에 그래도 한 2,600원 중반이나 2,650원까지는 버텨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2,8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한 다음에 2,700원, 2,650원 사이까지는 버텨볼 만하다. 당연히 그 부분이 깨지게 되고 전저점이 이탈이 된다면 저희가 모르는 회사의 악재라든지 지수에 크다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하락장에서는 일단 대피를 하고 현금 보유를 당연히 확보를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네,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진단과 전략 잘 들으셨을까요? 머리 빗는 네오님, 킹덤님 모두 고민 해결에 도움 되셨길 꼭 바랍니다. 네, 저희가 또 눈 깜빡하니까 방송 마지막에 알려주시는 우리의 오아시스 공략주 소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처럼 생명수와도 같은 이 종목,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받아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단지 이 종목의 종목명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매수가, 매도가, 타점 다 상세하게 잡아드리니까요. 지금 TV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그리고 좌측에도 거대한 QR코드 보이시죠?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 오픈 채팅방 검색창 이용하셔서 투자의 정글 하이스트 검색 후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무료 노란 톡방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서 단 하루라도 시장 대응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강한 종목은 또 새로 나오기 마련인데 내 종목은 그렇지 못하다 하신다면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또 선물 같은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 동안 또 저희 오아시스 공략주 기다리신 분도 많으신데 지난주 제가 공략주도 반도체 같은 반도체 섹터로 가지고 왔었어요. 종목명은 마이크로 컨텍솔이었습니다. 월요일날 갑자기 급등 나오는 바람에 제가 어제 진입 사인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5% 정도 상승이 나와줘서 다음 주까지 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종목 얘기를 살짝 좀 드려보자면 IC 소켓 관련 이 종목들이 국내에 한 4개 정도 가정업체가 있는데 가장 가벼운 종목이 마이크로 컨텍솔인데 가장 안 움직이더라고요. 다음 주는 좀 가장 크게 움직일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고 오늘 가지고 온 오아시스 공략주도 반도체 섹터 종목이에요. 메모리 컴포넌트라든지 모듈 제품 등 테스트를 위한 테스터라고 하죠. 반도체 테스터 장비나 이런 부품 모듈 부분을 이제 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성능과 신뢰성 검사하는 반도체 장비 사업과 불량 원인 분석 통해 설계, 제조, 공정상 수율을 계산하는 테스트 사업, 즉 후공정 사업 쪽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인데 왜 가지고 왔을까요? 제가 요즘 반도체 섹터 뜬다고 그냥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올해 사상 최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설립된 지금 20년이 좀 넘었는데 창사 이래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 하반기 수주를 많이 받아놨어요. 삼성전자의 또 수주도 굉장히 좀 컸었고요. 작년 하반기 수주권 그리고 올해 이렇게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저는 올해 뭐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상사 이래 가장 큰 실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차트를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면
올라간 게 없어요. 제가 주봉으로 좀 보여드리면 또 명확히 좀 확인이 될 텐데 2010 이제 작년 말부터 2023년 굉장히 좀 코스닥 지수가 급등이 났고 했을 때도 또 저점에 한 9,000원 올라가야 11,000원 9,000원과 11,000원 사이에 장기간 횡보를 좀 겪고 있고 11,000원 고점을 4월 초에 찍고 최근에 내려왔다가 오늘 처음으로 고개를 좀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장 중에 11,500원 부근까지 터치하고 마감 때 금요일 오후장이다 보니까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내려왔거든요. 지금 오늘 종가 부근에 담지는 않을 거예요. 마이크로 컨텍스처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살짝만 더 눌러주기를 기다려서 지금 담고 싶은 부분에 10,000원에서 한 9,800원 제가 녹색으로 선을 딱 2개 그어놨었거든요. 10,000원에서 9,800원 부근에서 1차 매수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절은 밑에 딱 그어 놓으시 9,000원 이탈, 한 8,800원 부근 이탈되면 칼같이 손절할 거고요. 10,000원에서 1차 매수하고 살짝 내려와 준다면 한 9,500원 정도 2차 매수를 해서 끌고 갈 생각인데 그렇게 오래 갖고 있을 생각도 크지 않습니다. 스윙이나 아니면 길어봐야 한 달, 한 달 반 정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제 스타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길게 끄는 거 안 좋아해요. 대부분 한 1, 2주 안에 빠른 수익 좀 내거나 슈팅 강하게 나온다면 털고 나올 생각이라 지루하지 않게끔 끌고 갈 거니까 오늘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잖아요. 화요일 날 종목 알려드리면서 어느 시점에 진입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 오아시스 공략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 어떤 종목일지 감이 오실까요? 이 종목도 지난주에 이어서 반도체 부품 관련주라고 하죠. 반도체 왕자 복귀 전망에 하루하루 힘이 실리는 요즘인데요. 이 종목 선취매하시고 수익을 빠르게 또 봐야 될 것 같죠. 더구나 이 종목은 설립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해주신 만큼 상승의 힘을 이 종목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종목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종목명은 또 공개해드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좀 짧게 전문가님과 대화 나누면서 종목명 힌트 간략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번에 네. 우리가 초코칩, 쿠키칩 하면서 칩 이상형 월드컵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좀 빠르게 좀 포괄적으로 과자 월드컵 해볼까 해요. 알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네, 그럼 새우깡 vs 홈런볼, 홈런볼이요. 홈런볼 vs 빼빼로, 홈런볼이요. 홈런볼 vs 조리뽕, 조리퐁. 조리뽕 vs 꽃갈콘. 꽃갈콘.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과자 중에 콘 중에 콘은 꽃갈콘이라면 우리 주식의 종목에 있어서 최고의 콘은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 종목이 싶습니다.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선 종목명 공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매매 타점, 종목명, 투자 전략 모두 다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지금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죠. 함께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우측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하이스트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부품 관련주 나도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신다면 더욱이 들어오셔서 매매 타점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든든하게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휴일과 주말 평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무리는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다음 주 저희 대체 공휴일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메모리얼 데이로 국내 그리고 주요 선진국 증시가 다 휴장입니다. 그래서 3일의 연휴 앞두고 아마 기분도 좀 붕 뜨시고 지금 무슨 주식 투자야 주식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제 방송을 보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다 떨치고 정말 수익을 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주 급등중 종목 꼭 찾아올 거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 투자도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시장을 가끔씩 보면 이게 왜 올라가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이 종목이 왜 올라가지?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종목인데 정말 상식과 좀 벗어나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보이지만 가까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멀리서 오랜 기간 지켜보다 보면 결국은 상식대로 흘러갑니다. 회사는 성장을 해야 되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가 나중에는 그 가치에 제 가치 값을 받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도 물론 저 좋아합니다. 급등주 정말 좋아하고요. 근데 모든 종목들을 급등주 테마주 고점에 잡으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다음 주 저랑 함께 노란톡방에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